핏줄이 당긴다는 말이 이토록 잔인하고도 슬픈 말이었던가요?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친딸을 제 손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평생을 남의 자식을 공주처럼 떠받들며 키워온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끝에서 다시 한번 운명은 그녀에게 잔혹한 선택지를 들이밀었습니다. 과연 불길 속에 갇힌 아이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20년을 키운 엄마였을까요? 아니면 단 한 번도 엄마라 불리지 못한 생물학적 어머니였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 리뷰가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끔찍한 비극,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관심이 제가 밤새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벼랑 끝에 선 두 엄마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매캐한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 아비규환의 현장을요. 창고 안에서는 살려달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는데 그 앞에는 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쥐락펴락하는 철의 여인, 민강유통의 사장 민경채였고, 다른 한 명은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백설의 바로 루시아였습니다. 창고 안에는 민경채가 20년 동안 금지용엽 키워온 딸 민세리가 갇혀 있었습니다. 보통의 엄마라면, 아니 짐승이라도 제 새끼가 불 속에 있다면 앞뒤 재지 않고 뛰어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민경채의 다리는 마치 시멘트 바닥에 붙어버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들어가야 해, 내 딸 세리가 저기 있어라고 되뇌었지만 그녀의 본능은 들어가면 나도 죽는다는 공포에 잠식당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기 대세 경영인이자 늘 자신감이 넘치는 여자였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저 나약하고 비겁한 인간일 뿐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민경채의 곁을 슉 하고 지나가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네, 백설이었습니다. 그녀는 달랐습니다. 16년 동안 홀로 딸을 키우며 배달 스쿠터를 몰고 동네를 누비던 그 강인한 생활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본능이었습니다. 루시아의 눈에는 시뻘건 불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안에서 죽어가는 아이, 내 핏줄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 보였습니다. 비켜, 내 딸이 저기 있다고. 루시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불길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민경채는 그 뒷모습을 보며 멍하니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겠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요? 루시아의 몸속에 흐르는 뜨거운 모성은 화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드럼통이 폭발했고 사람들은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민경채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했습니다. 딸을 잃었다는 슬픔보다는 자신이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비겁함을 손가락질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자욱한 연기 속에서 기적처럼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그을음투성이가 된 루시아가 자신의 옷을 벗어 민세리를 꽁꽁 감싼 채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정작 본인의 등은 불에 타옷이 눌어붙고 살이 익어가는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품에 안긴 세리만큼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지켜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 루시아가 민세리의 귓가에 남긴 말은 민경채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왔어. 아가.
이 한마디 어떻게 들리셨나요? 이건 단순히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뼈와 살을 깎아 낳은 친어미만이 할 수 있는 영혼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피의 절규였습니다. 민경채는 전신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가짜 엄마인 자신은 도망쳤고 진짜 엄마는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유전자 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민경채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병원으로 따라갔습니다.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의사들의 다급한 외침 속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환자 출혈이 심합니다. 당장 수혈해야 해요. 보호자분, 따님. 혈액형 아시죠? 지금 혈액원에 피가 부족해서 가족 수혈이 시급합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키운 딸 세리에게 자신의 피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요. 왜냐하면 세리는 그녀의 친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녀가 낳은 자식이 아니기에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았고 수혈하는 순간 이 모든 비밀이 의료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딸이 죽어가는 그 위급한 순간에도 민경채는 자신의 비밀이 들통날까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니가 자식의 목숨보다 중요한 이 비정한 모성애라니요. 그게 제가 빈혈이 있어서. 민경채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뒷걸음질 치려던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문이 쾅 열리며 붕대를 칭칭 감은 루시아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화상 치료를 받느라 본인 몸도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피 뽑아요. 내가 줄게요. 내 딸이야. 저 아이 내 배 아파 낳은 내 딸이라고요. 혈액형 똑같으니까 어서 내 피 가져가서 살려내요. 루시아의 외침이 응급실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기겁하며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환자분 이러시면 죽습니다. 지금 화상 쇼크 상태예요. 상관없어. 내 피 다 뽑아가도 좋으니까. 제발 내 새끼 좀 살려달라고. 민경채는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한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루시아가 방금 뭐라고 했죠? 세리가 자신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루시아가 그토록 세리 주변을 맴돌았는지, 왜 목숨을 걸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는지, 본능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주인이 제 자리를 찾아 돌아왔다는 것을요. 자식을 위해 자신의 피 한 방울, 살 한 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루시아의 사랑. 그리고 그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가짜 엄마 민경채. 도망치듯 병원 복도를 빠져나온 민경채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혼란스러움에 미쳐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던 사람, 바로 그녀의 충직한 노릇을 했던 김선재였습니다. 민경채는 병원 로비 구석에서 태연하게 캔커피를 마시고 있는 김선재를 발견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는 다 알고 있었지? 루시아가 세리 친엄마라는 거 왜 말 안 했어? 감히 내가 나를 기만해? 김선재는 뜨거운 커피가 셔츠에 튀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비웃음을 흘렸죠.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온 냉혈한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임신한 여자친구까지 버릴 수 있는 비정한 남자였으니까요. 이제야 아셨습니까? 사장님이 너무 눈치가 없어서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세요? 진작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사장님이 그 진실을 감당하실 수나 있을까 싶어서 배려해 드린 겁니다. 배려? 이게 배려야? 그럼 내가 낳은 진짜 아이는 어디 있는데? 루시아가 세리를 데려갔다면 내 진짜 핏줄은 어디 있냐고. 민경채의 절규에 김선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동자에 잔인한 희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또박또박 민경채의 귓가에 대고 악마의 속삭임을 전했습니다.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사장님이 죽인 거나 다름없는데. 4년 전 민강유통 옥상에서 투신했던 여학생. 가짜 뉴스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던 그 아이, 백미소. 기억 안 납니까? 순간 시간이 정지했습니다. 병원 로비의 시끄러운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날카로운 이명소리만이 민경채의 뇌를 가득 채웠습니다. 백미소. 그 이름이 민경채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4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민강유통의 신사업을 위해 마케팅의 일환으로 조작된 가짜 뉴스. 그 희생양이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 착하고 똑똑했던 아이. 그때 민경채는 시신 앞에서 뭐라고 했던가요? 재수없게 회사 옥상에서 죽고 난리야. 신사업 출범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이야? 라며 짜증을 냈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던 아이가 바로 자신의 친딸이었다니요. 거짓말. 거짓말이야. 그럴 리 없어. 유전자 검사 결과 백미소가 민경채 사장님의 친딸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사장님 친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딸을 죽게 만든 대가로 남의 딸을 20년 동안 훔쳐다가 키우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완벽하고도 끔찍한 결말이. 김선재의 말은 확인사살이었습니다. 민경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으악, 미소야. 내가 내 새끼를 죽였어. 내가 내 딸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렸다고. 그녀의 탐욕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자신의 목을 친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 있을까요? 감옥에 가는 것보다, 전 재산을 잃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미혼모의 딸이라는 꼬리표에도 불구하고 일찍 철들고 공부도 잘했던 착한 딸 미소. 그 아이를 제 손으로 죽였다는 죄책감은 민경채를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입니다. 민경채가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받고 있는 사이 악의 축 민두식 회장의 저택에도 파멸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민두식 회장, 그는 승리가 최우선인 장수였고 호불호가 분명하며 적이 많은 인물이었죠. 그는 루시아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에 분노로 날뛰고 있었습니다. 뭐, 그년이 살아? 김선재 이 자식은 왜 전화를 안 받아? 민두식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의 곁에 있던 충신이라 믿었던 김선재가 배신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모든 비리가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 금고를 열어 현금을 챙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쿵쿵쿵 저택의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수십 명의 경찰 병력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입니다. 민두식 씨, 당신을 문태경 살인 교사, 납치 강금 및 민강유통 자금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두식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들,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하지만 형사반장은 냉정하게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전화는 감옥 가서 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범죄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평생을 왕처럼 군림하며 중소업체였던 민강유통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키워냈던 민두식. 그의 최후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질질 끌려나가는 그의 모습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권불 10년이라 했던가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권력도 정의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미리 손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선재였습니다. 그는 민두식이 잡혀가는 틈을 타 회사의 비자금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여자친구도 버리고 성공을 택했던 그에게 의리 따위는 없었으니까요. 멍청한 늙은이. 내가 평생 당신께 노릇이나 할 줄 알았어? 인천공항 출국장. 김선재는 선글라스를 끼고 여유롭게 걸어갔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해외 계좌 이체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떠 있었죠. 이제 저 게이트만 통과하면 그는 자유였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따스한 햇살과 훔친 돈으로 왕처럼 살 생각에 부풀어 있었겠죠. 하지만 하늘은 결코 악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심사대 앞에 선 김선재의 앞을 낯익은 얼굴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김선재 씨, 어디 가십니까? 여행 가시기엔 짐이 너무 가벼우신데. 비키세요. 나 바쁜 사람입니다. 바쁘시겠죠. 횡령한 돈 쓰러 가셔야 할 테니. 당신을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선재는 바락바락 대들었습니다. 증거가 있냐며 자신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죠. 하지만 형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증거요? 차고 넘치죠. 당신이 백미소 사건 은폐할 때 썼던 대포폰, 방금 송금한 계좌 내역, 심지어 민두식 회장 지시사항 녹음 파일까지 당신 오피스텔 비밀 금고에서 다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제보는 루시아 씨가 직접 해주셨습니다. 루시아. 김선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신이 이용하고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루시아가 실은 자신을 완벽하게 올가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공을 위해 영혼까지 팔았던 남자의 손목에는 차가운 은팔찌가 채워졌습니다. 공항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그는 처참하게 끌려나갔습니다. 몇 달 후 민강유통 본사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두식 회장이 구속된 후 빈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하이에나들이 모여들었죠. 민두식의 아들 민지섭은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주제에 장남이라는 이유로 회장 자리를 넘보고 있었고, 민수정은 세컨드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회사를 삼키려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 장남인 제가 맡는 게 순리 아닙니까? 웃기지 마. 오빠가 말아먹은 계열사가 몇 개인데 내가 맡아야 회사가 살아.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며 으르렁거리는 그들 앞에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며 누군가가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루시아였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변호인단과 민두식의 집사였던 공 실장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공 실장은 민씨 집안의 충복이었지만 결국 정의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민지섭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경비 어디 있어? 루시아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회장석에 앉았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오늘부로 민강유통의 최대 주주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변호사가 내민 서류에는 민두식의 차명, 주식과 숨겨진 지분들이 모두 루시아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두식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꼼수를 부리다 오히려 루시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다 내 거라고. 민수정이 경악했습니다. 루시아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인적 쇄신을 시작합니다. 민지섭, 당신은 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고발 조치될 겁니다. 해고입니다. 뭐라고? 민수정,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10억 넘게 사용했더군요. 역시 횡령 혐의로 고발합니다. 해고입니다. 그리고 루시아의 시선은 구석에 앉아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던 민경채에게 머물렀습니다. 민경채는 이미 영혼이 죽은 사람처럼 초라한 몰골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경채 전 사장. 당신은 경영 무능력과 더불어 과거 백미소 사건에 대한 도의적, 법적 책임을 물어 해임합니다. 당장 이 회사에서 나가세요. 당신들이 망쳐놓은 이 회사, 내가 처음부터 다시 세울 겁니다. 경비원들이 들어와 소리 지르는 민지섭과 민수정을 끌어냈습니다. 민경채는 스스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루시아를 쳐다볼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민씨 일가의 탐욕스러운 왕국은 루시아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하지만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빼앗긴 걸 되찾고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 돌아왔던 문태경 역시 루시아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릴 적 입양되어 복수를 꿈꿨던 그 비운의 사나이는 이제 복수가 아닌 사랑과 정의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이 왔습니다. 햇살이 비추는 추모공원, 루시아와 민세리, 그리고 문태경이 한 묘비 앞에 섰습니다. 묘비 속의 사진에는 백미소가 여전히 앳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세리가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올가매던 재벌가의 딸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진 그녀의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죠. 미안해. 언니. 민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언니 자리를 뺏어서, 내가 언니 엄마를 뺏어서, 그리고 언니를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평생 갚을게. 언니 목까지 엄마한테 정말 잘할게. 하늘에서 지켜봐줘. 민세리의 눈물이 묘비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루시아가 다가와 민세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루시아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온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16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긍정적인 에너지로 살아왔던 그녀. 비록 친딸 미소는 지키지 못했지만 운명이 보내준 또 다른 딸 세리를 품에 안으며 그녀는 다시 한번 엄마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했습니다. 세리야, 울지 마. 미소도 알 거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는 엄마가 행복해지는 게 미소가 바라는 걸 거야. 너는 내 딸이야. 미소가 보내준 또 다른 내 딸. 우리 이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엄마.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뒤에서 문태경이 두 사람을 지켜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랑이 아닐까요?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들은 서로의 온기로 채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제 자식까지 알아보지 못한 민경채의 비극적인 말로와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희생으로 핏줄을 증명해낸 루시아의 사랑. 이 대비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묵직합니다. 돈과 명예, 성공을 쫓느라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였습니다. 악인들은 처절한 대가를 치르고 선한 이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는 이 권선징악의 결말이
여러분의 가슴속 체증을 확 내려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